안녕하세요. 훈이들 파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농막에 와가지고 우리 민트 간식도 챙겨주고 그리고 풀도 조금 뽑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있다 보면 사고가 이제 가끔씩 발생합니다. 저희 현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고는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계단을 오르다가 발목을 삐끗 해가지고 오자마자 발목을 겹질러 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예를 들어서 3일 정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3일치 어떤 일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주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원청 그리고 시공사에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직보하고 어떨 때는 면허까지 취소하겠다. 아주 이제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국민을 하나의 선동을 한다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정치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전문가가 있겠지만은 건설 현장의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저 낙찰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남지가 않는데 그렇게 공사를 여유 있게 이렇게 해 나갈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굴지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보기에 순이익이 약 5%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공사들은 순이익이 그거보다 더 낮든지, 그러면 또는 이제 적자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기를 좀 늘려야 됩니다.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정말 공사 기간에 쫓겨가지고 아파트 그 한 층을 올리는데 일주일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깽폼이라든지 이런 게 낙하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6개월 정도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더 이렇게 잡아야만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사비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안전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요율도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은 어떤 안전요원을 뽑고 그리고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것도 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근로자의 어떤 과실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근로자는 피해자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이제 계단 내려오다가 발목을 겹질렀다 그러면 그것도 시공사에서 전액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고,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현장의 관리자가 그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해라 이런 교육도 시키고 돌면서 계속 그렇게 지시했는데 돌아서고 나서 그것을 어겨가지고 고리 없이 고소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어떤 과실을 물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건설 현장에 어떤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시공사가 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정부는 이렇게 강하게 그 건설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는 정말 눈에 보이는 여론몰이 정치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뭐 몇 명입니까?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한 1,500명입니까? 뽑아가지고 현장을 관리하겠다 그러는데 지금도 건설 현장은 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시 또는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넣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가 더 가중이 돼가지고 현장에 올 때마다 어떤 그런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런 짓을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그거를 고쳐 나간다 그러면 사고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나서 조금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그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 아니고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쪽은 제가 고구마를 이렇게 두둑 하나 심었습니다. 이렇게 두둑 하나를 심었는데 옆에 두둑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고구마를 한번 캐봤는데 좀 먹어보니까 좀 싱겁다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쪽은 이 바깥쪽에 바득을 거의 이제 농사 짓지 않은 흙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바득을 굴착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었습니다. 자, 안에 뭐 진흙 성분도 있고 해가지고 골라내는 좀 적당했는데 흙이 별로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 9월 중순이니까 그 다음 주 중으로 다 한번 캐볼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숙성을 하고 고구마를 먹고 그래도 맛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내년부터는 고구마 농사를 짓지 말자 이게 그 집사람하고 저의 어떤 결론입니다. 이거를 또 순을 다 제거하고 한 5m 정도 되거든요. 순을 또 밖에 버리는 것도 일이고 고구마 캐는 거야 이제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어보고 나서 판단할 건데 지금 제 생각은 혹시라도 고구마가 좀 맛있다더라도 이 무수한 순을 제거하는 노동이 이제는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쿠팡이나 인터넷으로 전라도 그 맛있는 고구마를 좀 시켜 먹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 중까지 다 제거하고 캘 계획입니다. 최근에 저희 현장에 한 공정이 한 10개 정도의 어떤 작업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치고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바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신이 좀 이렇게 사납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고 군데군데 이제 금속을 재단하는 거라든지 그라인더 소리라든지 고속절단기라든지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시 여기 와가지고 새소리 듣고 이렇게 풀 뽑고 하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알고 계시죠? 제가 이름이 헷갈립니다. 나이가 먹고 하니까 블루 아이스인데 전에 또 아이스 블루라고 제가 부른 것 같기도 합니다. 블루 아이스인데 얘가 키가 한 2.7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차라리 에메랄드 그린이라든지 블루 엔젤보다 저게보다 키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얘는 한 2.7m.
옆에 것도 뭐 위가 좀 구부러져서 그런데 키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m를 넘어서고 하나의 그 차강 그 앞집에 그 좀 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메랄드 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심어가지고 몇 년 키웠는데 좀 역할하려 그러면 2, 3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키가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을 따라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지역할 하려 그러면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m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을 이렇게 뒀습니다. 이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너무 길고 뭐 재미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또 씻고 집으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털갈이가 심해가지고 지난주 주말입니까? 제가 목욕을 또 시켰습니다. 올해는 이제 3번 목욕을 시켰는데 이번 목욕이 이제 마지막이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털을 좀 많이 이렇게 손질하고 지금 이제 털이 좀 이렇게 별로 없는데 날이 선선해지면 또 털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도 비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트. 자, 민트 인사해.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